까마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큰 상승으로 마무리, 반도체 지수도 큰 상승으로 마무리, CPI 지수가 예상치와 코어 PCI는 동일하게 나왔는데 헤드라인이 약간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여전히 좋지 않다. 실업 청구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기조, 연내 3번까지도 해야 된다는 기조로 증시는 다시 한번 점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는데 노무라는 예상치보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약간 낮게 나온다. 사실 심리지수가 높게 나오는 게 시장에 유리하기는 합니다만 현재의 이 상승세를 다음 주 FOMC 금리 인하 발표 전까지 선제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기는 좀 쉽지는 않겠다. 그 전에 약간의 약세의 상황은 올 수 있을지언정 현재 증시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다음 주 금리 인하가 재료 소멸일 수는 있으나 그 전에 약간의 차익 실현은 나올 수 있겠지만 선제적으로 내리기는 좀 마땅한 재료가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약간 올라간 53. 현재 이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체감상으로는 현재 익스트림 그리드인데 공포지수는 아직도 뉴트럴이다. 올해 초의 상황과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여전히 지수는 고점이었으나 공포지수는 그때도 뉴트럴 또는 막 피어까지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물론 4월 관세빔 때는 익스트림 피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물렀었고요. 하지만 푸덴코옵션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0.65 드디어 왔네요. 0.65 밑으로 떨어지면은 부분 익절을 하기 상당히 좋은 타이밍이다. 왜냐? 푸덴콜 옵션이 0.6 여기가 0.6이잖아요. 0.6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래프가 나오기는 상당히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파란색 음영 라인 상승의 채널 상단을 터치했다. 좀 더 자세히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이 안드로메다 라인 파란색 선을 터치 중이다. 파란색 선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여전히 터치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파란색 선 안드로메다로 진입을 한다. 아직까지는 이 시각 현재까지는 나스닥은 지구에 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고민을 해봐야겠죠. 1배 지수는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3배 레버리지나 너무나 많이 급등해 있는 중소형주나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이라도 안드로메다로 전체 지수가 진입을 한다. 그러면은 익절에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일봉으로 봤을 시 블랙홀 라인은 현재 기준으로 약간 2% 정도 남아있긴 한데 블랙홀 라인까지 갈 수 있겠느냐.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현재 스토캐스틱과 매도의 상황이고 RSI도 상당히 높다. 조심조심 해야겠죠. 여기서 더 올라가서 안드로메다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4월 달에 매수한 중장기 수익 물량까지도 부분 매도를 고려 중입니다. 제 개인적인 스타일이에요.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엔비디아는 21선 돌파하고 안착을 하려 드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21선은 상당히 중요하다. 21선 위에 캔들이 위치하게 된다고 하면 상승의 가능성이 생겼고 21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가면은 힘이 없어지는 상황. 장기 우상향의 종목들은 그것을 믿는다면 21선 밑에 내려갔을 때 분할 매수 하면서 먼 훗날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수의 작전을 펼쳐볼 수 있겠고, 그렇지 않고 단기적인 이슈에 의존하는 종목이라면은 21선 이탈이 수익 실현의 타이밍이 되겠고, 다시 한번 21선을 올라타면은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중장기로 계속적으로 팔지 않고 모아간다고 하면은 21선 밑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단타나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는 매매를 한다고 하면 21선 위로 올라오면은 다시 센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단기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본인의 스타일대로 가면 됩니다. 엔비디아 다시 약간 살아난 모습. 반도체도 덩달아서 안드로메다 라인을 터치했다. 미국 주식은 신기한 게 차트대로 굉장히 잘 가더라고요. 국장의 어떤 계잡주들은 절대로 차트대로 안 가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은 정말 신기한 곳이다. 선을 그어놓으면은 그 선에 맞춰서 추세대로 간다. 쏙슬.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약간 내려온 모습. 일단은 엔비디아와 다른 반도체 대장주의 추세를 확인하면서 매수 매도 계획을 짜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홀딩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현재 파란색 상승의 채널 상단에 터치를 한 모습입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나갔고요. 어제 테슬라가 이제 알파벳 조정을 끝내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제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어제 큰 폭의 상승을 해주었다. 테슬라답지 않은 상당히 좀 낯선 상승. 이제는 알파벳 조정을 끝냈기 때문에 요 상단 라인을 뚫어줘야 되는데 이런 주요 상단 저항 라인을 뚫어주려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좀 호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호재가 있을 것이냐? 4시간 봉을 봤을 시 4시간 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은 올라오고 있다. 좀 딛고 갔으면 좋겠는데 현재 차트를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ABC 알파벳 조정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하락하더라도
이찌니 상시 고로고 히치야츠 구주 아이시대로 패턴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쌉소리고요. 좀 제대로 좀 말을 해보자면 테슬라는 현재 좀 신규 매수의 자리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순간이 됐다. 이 저항 라인을 뚫어주려고 한다고 하면은 좀 강한 매수세가 추가적으로 유입돼야 되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 좀 저는 일단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평단은 이 부근이고 레버리지 평단은 이 부근이고요. 본주의 평단은 183달러예요. 이제 100% 정도의 수익권으로 왔고요. 테슬라가 물론 비중의 100%는 아니지만 기회비용을 상당히 날린 상태라 굉장히 좀 포모에 시달렸고 당장이라도 매도하고 싶은데 오늘 밤에 상황을 좀 지켜보고 레버리지라도 조금 분할 매도를 해볼까 고려 중입니다. 애플 어제 약간의 기술적 반등의 끝은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을 다시 돌파하려고 한다고 하면 큰 힘이 필요하겠죠. 일단은 애플을 조금 매수했는데 약간의 수익권에 들어온 것 같네요. 힘스를 이 부분에 좀 멤버십 여러분들께 추천을 한번 드렸었고 약간의 하락 뒤에 굉장히 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셨다면은 축하드리고요. 조금 더 상승하게 되면은 매도를 좀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SMR 장기 지지선을 여전히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의 개념. 포니 AI는 16달러 부근에서 좀 익절을 할 생각인데 좀 힘이 좀 없네요. 들어 올리려는 힘이 없다. 오늘 밤 고민을 한번 해보겠고요. 위라이드 축하드립니다. 비트마인은 상당히 좀 힘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약간의 횡보를 하다가 일목균형표를 나가는 자리에서 조금의 힘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테더의 차트입니다. 테더가 현재 제가 표시해드린 상승의 채널을 이탈하자마자 계속적인 하락으로 알트코인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75 이상이면은 알트코인 시즌으로 표시해주는데 현재 78. 과거의 상황을 보면은 알트코인 시즌이 개막을 하고 한 일주일간의 불꽃 랠리를 펼치고 작년 11월이었죠. 한 일주일간의 불꽃 같은 라스트 댄스를 하고 무너져 내렸다.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겠느냐. 하여튼 테더의 도미넌스는 시저가 완벽하게 타점을 줬다. 이탈하자마자 들어갔죠. 코인들을. 멤버십을 참고해야 되는 이유죠. 토탈3 도미넌스는 직전 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 어덜스 도미넌스는 200일선을 돌파했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기류가 있었고 현재 200일선을 돌파한 후에 계속적인 어덜스 도미넌스의 상승. 비트코인 21선을 돌파한 후에 계속적인 상승. 좀 느낌이 좋습니다. 물론 비트코인보다 현재 알트코인들의 상승률이 훨씬 압도적이긴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추매하는 대신 알트코인들을 신규로 몇 가지 들어갔던 것이고요. 게더리움 오늘 상당히 좀 괜찮게 상승하는 모습. 게더리움도 엊그저께 4시간봉 이 라인에서 정확하게 타점을 드렸었죠. 시간봉의 추세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실시간으로 저는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변곡점에서 누구보다 가장 빨리 멤버십 회원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확했다. ENA 며칠 전에 대장이었던 ENA는 오버슈팅을 주고 현재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이제 차트가 깨진 수준은 아니나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에서 기술적 반등을 맞고서 약간의 숨고르기를 하지 않겠느냐. 도지코인 보유자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저항은 한 380원 정도에 있다. 수위도 견조한 흐름. 세이는 다시 한번 빨간색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이제 안착하는 흐름. 차트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솔라나 현재 알트코인의 총대장이죠. 기존의 상승 저항선을 돌파한 후에 다시 조정이 나왔는데 그 상승 저항선을 연장한 선에 오늘 좀 터치를 한 모습.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리플은 상당히 좀 힘이 없는데 기존의 상승 지지선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코인 오버슈팅을 보여주고 현재 조정의 단계. 별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MST 좀 바보 같은 무빙이고요. 코인베이스 현재 추세가 살아날랑 말랑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주피터는 솔라나의 부대장. 오늘 솔라나의 상승과 함께 약간의 좀 상승이 나오고 있죠. 주피터도 최근에 이 부분에서 들어왔었죠. 나이스한 타점이었고요. 현재 200일선을 좀 돌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폴카닷은 좀 힘이 없는 모습이지만 이 주피터처럼 200일선 파란색 200일선을 돌파한 후기 때문에 약간의 상승이 좀 더 나와야 주는 게 정의 실현 아니겠느냐. 팬들도 어제 물타기를 좀 해주고 약간의 상승 한 11% 정도의 상승이 나온 상황이네요. 물타기는 지금까지는 주요했다고 보고 있고요. 에이다도 약간의 상승, 다 상승이죠. 지금은 불장이니까. 봉크도 어제 추가적으로 좀 타고서 매수 이후에 한 10% 정도의 수익권이 왔다. 나쁘지 않네요. 이 타점이 다 테더의 도미넌스의 상승 추세선 이탈 후의 타점으로 비롯된 수익률이다. 더 시저가 이래도 차트를 보고 봅니까? 이러한 구간에서 알트 불장이 올 것이다. 그렇게 외쳤던 유튜버들은 이제 다 어디 갔죠? 우리가 알트코인으로 계좌의 마이너스를 견디는 것은 미장의 빅테크나 지수로
마이너스를 견디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공포죠. 시저는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나는 정확한 타점을 멤버십 회원님들께 말씀드렸다. 이 정도는 돼야죠.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코인과 나스닥이 끝을 모르고 달리고 있는데 현재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여기저기서 수익 인증이 본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다. 사실은 오랜 투자 경험을 봤을 때 그러한 시기에는 조금 한 발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물량을 매수하기엔요. 최소한 일주일 전에 며칠 전에라도 좀 미리 선 매수를 해놨으면은 참 괜찮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시저 유튜브를 좀 봐야 되는 거죠. 맨날 악플은 좀 달지 마시고요.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툭 까놓고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악플을 좀 달고 그러시는지. 매도 시점 오를 때 과감히 결별, 항익올 항상 익절은 옳다. 보유 종목을 자랑하고 싶을 때 존 네프.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저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생각이 1도 없거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혹시나 현금 100%로 포모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말에 운동과 등산이나 산책이나 그런 걸 하면서 멘탈을 좀 잡으시고요. 큰 물량을 잡아야 될 때는 공포의 구간이지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굳이 매매를 하겠다고 하면 좀 단기 매매, 손절가를 명확하게 설정해 두고 그 손절가 밑으로 떨어지면은 확실하게 잘라내는 단기 매매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